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섰죠. 제가 먼저 서 있었는데 직원이 제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불렀습니다.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순간 나는 거기 서 있었지만 그 사람 눈엔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시하려 한 것도 아닌 듯 했지만 나는 분명히 투명한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이제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걸까요?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고 나 역시 껴달란 말을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런 날이면 내가 작아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너무 작은 존재였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루는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섰더니 어머니 그냥 계세요. 깨기만 하실까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마치 도움 안 주셔도 돼요. 오히려 불편해요.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도 마음은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괜히 내가 거추장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죠. 그 시절엔 그렇게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대화에 나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 얘기, 직장 얘기, 남편의 사업 이야기, 나는 말할 게 없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전화도 자주 안 하는 자식, 지금은 없는 직장.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몇 번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언니는 요즘 뭐 해?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긴 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겨우 느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접수를 하러 창구 앞에 줄을 섰는데 제가 앞에 있었음에도 직원이 다른 사람을 먼저 불렀습니다.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 순간 나를 못 본 걸까? 아니면 보고도 무시한 걸까? 나도 거기 있었는데 왜 그 사람 눈엔 내가 없었을까요? 마스크 때문일까요? 옷차림이 흐릿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말 없고 기운 없어 보이니까 넘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서글펐습니다. 내가 말도 안 꺼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대우받아야 하는 걸까 싶어서요. 누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릿할까요?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무시는 크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투, 아주 사소한 시선, 대화에서의 생략, 존재 자체를 못 본 척하는 태도, 그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웃는 걸 줄이고 손을 내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투명한 감정, 그 시작은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진짜로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를 작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걸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감정이 왜 생기고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지 그 해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누구도 내게 상처 주려 한 건 아닌데 왜 나는 자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그 말투 하나에, 그 시선 하나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릴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릴 땐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칭찬도 많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다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고
배려였고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비워놓은 자리에 아무도 다시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익숙해졌을 무렵부터 나는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요? 그건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대우받는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수록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먼저 생각했고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챙겼고 내 시간보다 누군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심한 말 한마디에 그간 눌러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작아짐의 시간들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할 속에서 점점 자기를 잊어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어른의 역할, 사회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의 자리, 그 역할에 집중하느라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놓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역할이 사라졌을 때 집에서도 모임에서도 아무도 내 존재를 다시 붙잡아주지 않을 때 나는 갑자기 투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실감, 그게 바로 무시당했다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도 예민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존재의 감각, 그게 흐려지는 걸 본능처럼 느끼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걸까? 나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까? 나 없이도 괜찮은 걸까? 그 질문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아진 나, 지워진 나, 투명해진 나를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부터 내 존재를 다시 찾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이기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존재를 지킬 수 있는 법,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에 혼자 상처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리치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는 또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려고 하니 그날도 익숙한 말이 들렸죠.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예전 같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나도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만 나눠줘. 그 순간 며느리는 조금 당황했지만 결국 웃으면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있고 싶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 말이 내 존재를 되찾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또 하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말없이 웃고만 있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가 나와 다를지라도 내 이야기를 한 번쯤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요즘 걷는 재미에 빠졌어. 하루에 5,000보만 걸어도 마음이 좀 맑아지더라. 다들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이어 걷기 좋은 길, 건강 이야기,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내가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걸요. 작은 말 한마디, 그 용기 하나로 내가 대화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또 무시당한 것 같은 상황.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먼저 줄 서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직원은 당황하며 사과했고
이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이 엄청난 변화는 아니었지만 내가 나를 지킨 첫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우리는요,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무시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움츠러들죠. 왜냐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괜히 민망할까봐, 티내면 너무 속 좁아 보일까봐. 하지만 진짜로 속이 상하고 있다면 말해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싸우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도 거기 있고 싶다. 나도 그 말에 끼고 싶다.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존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은 예민함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조용히 말하세요. 나는 괜찮지 않았어.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감정,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걸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